자, 맛집 하니까야 사골 루다이 긴경 하고 있는데 오늘은 182쪽 네 가지 발음 노력해서 사정근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한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제가 노트를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37가지 보리문법을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로로 노트 좌측에 세로로 차근차근 적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목차 적어야 되니까 그걸 띄워두고 적으면은 맨 위에 단염체겠지, 그죠? 어, 단염처. 종이로 한 두 칸 띄고 사정근 적고, 그 다음에 사여의족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오근 적고, 오력 적고, 그 다음에 칠각지 적고, 팔정도 적고. 이게 4, 4, 4, 5, 5, 7, 8 하는 게 37가지라는 얘기지. 그지?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하면은 이 지금 적어 놓은 걸 보시면은 사념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정근이 나오잖아. 정근이란 말은 정진입니다. 정진. 정진이나 정근이랑 같은 말입니다. 정진이에요. 자, 사념처 수행을 정진을 하면 우리가 예상되는 게 혹은 다섯 가지 기능이라는 게 생기고 오력 다섯 가지 기능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칠각지 사여의족 뺐구나. 죄송합니다. 단염철 수행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항상 사여의족이라는 성취 방법이 생기고 성취 방법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여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게 그다음에 내 마음이 충족되게 만족하게 하는 네 가지 방법 공부해서 성취한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옥은 다섯 가지 기능과 다섯 가지 영향력과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칠각지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일곱 가지 뭐 요소로 번역했는데 깨달음의 고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문에 고리 달리면 문고리 가잖아. 문고리는 뭐죠? 문을 열 수 있는 잡아당기는 그거죠. 그래서 계기입니다. 계기. 깨달음의 계기.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계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서 여덟 가지 길을 간다. 성스러운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곳이 이제 정진이라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사념체. 지난번에 사념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자, 사념체 옆에 우측에 뭐가 적냐면은 신수신법제가 되겠지. 그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체 옆에 신수신법,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은 오늘 읽을 거니까 내비둡시다. 한문으로 뭐 윤리라든지 단단히 이런 거 적어봐야 뭐 은사가 복잡해지고 사정근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사여의족 하면은 욕 한문으로 그 다음에 정진, 심, 사유 하는 것이 됩니다. 욕, 정진, 심, 사유 하는 것이 사여의족이 됩니다. 그래서 욕여의족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이 되고 심여의족이 되고 사유여의족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풀이가 오늘 이제 또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근에 가면 뭐 되죠? 신근, 그 다음에 정진근, 그 다음에 염근, 그 다음에 정근, 그 다음에 해근 하는 거지, 그죠? 오력에 가면 똑같이 실력, 똑같이 그 다음에 정진력, 염력, 정력, 그 다음에 해력 하는 것들이 됐죠? 그 다음에 칠각지에 가면 첫 번째 염각지, 두 번째 백법각지, 세 번째 정진각지,
네 번째 이각지, 다섯 번째 경안각지, 여섯 번째 정각지, 일곱 번째 사각지. 그런 것들이 됐죠? 그 다음에 팔정도에 가면은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여덟 가지죠, 그죠? 견, 사, 어, 업, 명. 뒷자리만 합니다, 그죠? 정자 빼고. 견, 사, 어, 업, 명. 정진, 염, 정. 해서 여덟 가지. 정념, 정정까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세로로 봤을 때 정진하면은 오근과 여의족과 오근과 오력과 실각지 팔정도 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가는데 이 정진이 우측으로 보면은 뭐부터 나와요? 정근에서 네 가지 정진이 나오지. 정근에 지금 옆에 비었죠, 그죠? 거기에 네 가지 정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의족에서 두 번째 나오지. 예? 오근에서 두 번째 나오지. 그 다음 오력에서 두 번째 나오지. 그 다음 칠각지에서 몇 번째 나와? 세 번째 나오지. 그 다음에 팔정도에서는 예? 여섯 번째 나오지. 여섯 번째 정념 정정이니까, 그죠? 나오지. 여섯 번째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 왜냐니까 오늘 읽을 우리가 정진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념처 말고는 다 나와. 총 9번이 나와요. 37가지 보리문법 중에서 뭐냐면 9번에 해당되게 정진이라는 은사가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진이라는 은사가 세로로 목차로 읽었을 때 두 번째 해당되고, 각기 자 여의족 앞에서는 뭐가 있죠? 욕이 있지. 그 다음에 옥은 오력의 앞에는 뭐가 있죠? 신이 있지. 자, 여의족 수행을 하면서 정진, 즉 아까 뭐냐면은 욕이 뭐로 바뀌었어? 욕이 신으로 바뀌었지. 에? 항상 내가 탐욕하고 진심하고 같대요, 달래요? 다르대요. 경향이 같은 동질의 경향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그래서 욕이 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확신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정진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사정근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념적 공부를 하는데 계속 투영돼야 되는 정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부했을 때, 이게 공부가 잘 되구나라고 공부의 성취, 수행을 성취하면서 터득하는 공부 방법, 수행 방법의 평가 내용이 욕, 정진, 심, 사유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욕, 정진, 심, 사유할 때 그러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맨 끝에 사유라는 것은 검증이거든. 평가를 거치다 보면은 나한테 뭐가 생기게 돼? 오근에서 신력이 신근이 생긴다. 신근이 생기고 실력이 일어난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랬잖아. 확신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야, 추상이야. 안 그러면 구체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왜 막연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공부의 첫 주제가 신수신법이기 때문에. 공부의 주제가 뭐냐? 몸이라는 주제가 있고, 예? 느낌이라는 주제가 있고, 마음이라는 주제가 있고, 관념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진하다 보면은 안에 정진 방법이 있겠지. 정진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정진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심,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없던 게 생기는데 뭐가 생겨? 신, 믿음이 생겨. 믿음이. 자, 그래서 다시 실각지가 몇 번째 나온다고? 핵법담이지, 그지? 그래서 욕이나 믿음이나 하는 은사는 아직까지 추상적 은사잖아. 추상적 은사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깨달음에서 처음에 염각지라고 구체화되고 염각지만 있어요. 택법이라서 더욱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택법각지. 좀 보다 더 구체화되어서 그 다음에 정진각지로. 자, 염각지, 택법각지가 8정도 가면 뭐로 바뀌어? 정경과 사유로 바뀐다. 그 다음에 언어로 바뀌잖아. 예? 그 다음에 내 행위와 역할로 바뀐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진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정진이 위치한 정진 앞에 나오는 예? 각 개념들, 낱말들의 뜻을 헤아려 보면은 정진을 하다 보면은 그 정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막연한 정진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은 정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을 뭐라 그랬지?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했을 때는 이 정진이라는 것이 불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진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서 우리 선방에 가지고 막연하게 용맹정진 말고 용맹정진 하면 뭐 7주야를 안 자고 정진합니다. 7주야를 안 자고 계속 앉아서 참구를 한다는데 참구를 할까요? 잠과의 싸움일까? 잠과의 싸움이지. 잠과의 싸움인데 그것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성성해져요. 성성해진다는 이야기가 잠이 안 오고 각성이 되어서 몰입되고 각성되어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대단한 체험인 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교하고 괴가 같아? 뭔가 좀 이상이 다른 것 같아.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앉아서 용맹정진하고 하는 것은 불교뿐만 요가도 있고 신선도에도 있어요. 신선도도 자라 그러겠어요. 앉아서 수행 정진해라 그러겠어. 뭐 신선도도 그렇게 합니다. 다 호흡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자꾸만 신비화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불교 수행이든 어떤 종교에서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들이 신비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신비적일 거라는 묘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건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정진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 정진하는데 뭐 어떤 공부에 정진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진해야 되느냐, 무엇을 뭐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되느냐 내용이 다르다고. 근데 막연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용맹정진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도 경험한 거지만은 참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참선만 계속해서 사흘 보내면은 여러분들도 참선하면 잠 안 옵니다. 밤에 잘 때도 깊은 숙면을 취하게 돼 있고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정리가 다다다닥 되지. 마음 정리가 다다닥 되지.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청소가 된다는 이야기. 청소가 되는데 마음은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문 닫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문 열어야 놔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문 열면은 청소인 게 어지러질까 안 어지러질까? 어지러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 마음 공부는 문 닫는 공부가 아니라 문 여는 공부. 문 여는 공부고 그 다음에 어지러운 게 아니라는 공부예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통찰로서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예경하고 예측하고 하는 그런 공부가
뭐냐면은 불교 공부인데 아니고 막연하게 신비화하다 보니까 문턱 걸어 잠그면 다 그런 체험합니다. 그 사람이 특출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 도량 가면은 그래서 미얀마 가가지고 미얀마 수행센터에 가면 잘 됐는데 한국에 오면 안 된다 이거라. 당연하지. 미얀마 수행센터는 환경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만 떨어져도 환경이 수행 환경이에요. 탐욕의 환경이야. 탐욕의 환경이 뚝 떨어지거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자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놓고 예? 마음을 청소를 했는데 뭘 청소했는지 모르는 거야. 뭘 청소했는지. 청소한다고 했겠어요. 일단 비워놓고 본 거야. 비워놓고만 본 거야.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최근에 내가 내시경 봤는데 아주 그냥 약 집어넣으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만. 그래서 막 숙변 제거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장이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예? 이것저것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장이 깨끗한 거 좋다고 해서 그 약 먹고 계속 장 비우면요. 사람 곧 죽어요. 그러니까 장에 이런저런 유해균도 있지만은 유산균 같은 유익균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청소해가지고 한쪽으로 딱 치우치는 순간 생명력은 뚝 떨어집니다. 생명력은. 생명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항상 바이러스에 대한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항체 그죠? 면역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생명이 증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자꾸만 면역 상태로 가야 되고 면역 상태로 가야 돼. 치유의 상태로 가야 돼. 치유의 상태로 가야 돼. 그 치유의 상태로 가는 게 지혜다. 치유의 상태로 가는 것이 지혜다. 면역의 상태로 가는 것이 선정이고 그래서 면역과 치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니고 비우기만 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정진을 몰라서. 정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7가지 보리분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그 적으라 한 것은 계속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글로 차례로 쭉 돼 있으니까 옆으로 보세요. 몇 번째 나오죠.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적어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정진이 그만큼 37가지 보리분법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진, 이 정진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세로로 보니까 목차로 보니까 또 사념자 다음에 정진이 나온다.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6번.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4가지 바른 노력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열의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사정근의 사여의족의 첫 번째 요게 해당됩니다.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 잡고 애를 쓴다. 했을 때 사여의족에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욕, 정진, 심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까지는 이야기가 되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정근 안에 이미 사여의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정근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정진해야 되느냐? 4가지. 첫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에서 여기서 나쁘고 해로운 법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나쁘고 해로운 법. 탐진치가 우리가 막연하게 탐진치라고 여기지 마세요. 사정근 앞에 뭐가 있지? 사념처가 있었잖아. 사념처에서 신념처에서 일어나는 탐이 있을 것이고 수념처에서 일어나는 탐이 있을 것이고 심념처에서 일어나는 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념처에서 일어나는 탐이 있을 거다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나쁘고 해로운 법이니까 그냥 탐진치 막연히 탐진치 하면은 어떤 마음은 그러게 이게 탐 맞네 라고 했다. 어떤 마음은 이게 악의가 맞네 라고 했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뭐 일어나지 않은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않은 것, 일어날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구체적이야지, 그지?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 신에 대한 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년처 이야기를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탐이 뭐죠? 어? 자세, 태도 자세, 그지? 그 다음에 처신, 또 한 개 또 뭐지? 상태. 여러분, 상태에서 항상 탐이 일어나죠? 노멀하게. 잠 잘 잤으면 좋겠고, 예? 원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디 가서 건강검진 받으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좋다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 근데 다 상태에 해당되지. 옛날에는 그것을, 예? 수행자들이 앉아서 고요히 관찰하니까 이런저런 상태에 대해서 판별을 났다면 요즘은 진단이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방법이 있어서 사진 팡팡팡팡 찍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예?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약간이라도 안 좋으면 정상 범위 있으면 좀 안도하고, 음, 조금이라도 나쁘면은요, 조금 나쁜 거야, 별 나쁘지도 않은 거야. 이게 딱 두 가지잖아요. 조금 나쁘다고 수치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면 별 나쁘지도 않은 거래요. 이거는 어떻게 그냥 숫자상으로 이게 정상 범위라고 한 거지만은 정상 범위가 이 숫자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까? 그럼 있었죠. 예적인 것도 있을까? 예제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긋났으니까 처음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나쁜 거라지. 조금 나쁜 거하고 별로 나쁘지 않은 거하고 어감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 뭐가 개입돼 있어? 탐이 개입돼. 상태에 대한 탐. 처신에 대한 탐도 있겠지. 처신. 나아간가 물러남이야. 우리가 처신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나아갈 수도 있지. 능동적. 그다음에 수동적 물러날 수도 있겠지. 예, 나아갔을 때 이기야 손해야. 물러났을 때 이기야 손해야. 따지잖아. 처신의 상태에서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로 능동적인데 처신해요? 수동적인데 처신해요? 신발끈 묶어요? 먼저 튀어나가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신의 문제 아니요. 몸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 내 자세의 문제 아니야. 예? 몸 입장에서의 자세의 문제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경전에 따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탐이 있겠지. 어, 수에 대한 탐은 뭐가 있어? 느낌은 락과 고야. 불고불락도 있지만은 락과 고가 대명사 같으면은 락을 위해서는 락에 대해서는 충동적이든 탐닉하든, 예? 접근하든 회피하든 그것에 대해서 락과 고가 정해지잖아. 그 락과 고가 정해지는데 접근해서 락이에요. 접근했는데 그래서 탐닉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돼요. 후회되죠, 그죠? 근데 접근할 때는 탐이지. 예. 그러니까 후회되면요. 후회를 내 탓이래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요번에 또 그랬대요. 이게 악이지. 예? 요것에 대해서 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정되지 못함. 변덕. 평안하지 못함. 변덕. 그 다음에 번뇌가 많은. 이런 것이 신념처.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이 잘 돼. 안 그러면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버스 놓쳐.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럼 심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야. 마음에 대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잘 져요. 아니면 자꾸 책임을 피하려 그럴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무상한 건데 그 무상한 것이, 예? 내가 착각으로 고정된다고 생각해서 책임 회피할 때도 있고, 예? 책임 전가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탐, 진,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치까지. 그 다음에 관념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유, 생각이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 그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익숙한 사고방식은 유교적 사고방식이지.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어긋나면은 예의가 있대, 예의가 없대. 예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세상에서 존칭이, 유교적 산물에 있어서 존칭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영어는 존칭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보고 마이클이라는데? 우리 여기서는 아버지 이름 불렀다가는요, 절단납니다. 근데 그쪽에서 마이클, 저거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해요? 헤이 이러잖아. 우리나라에서 헤이 했다가는요, 죽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법념처라는 거야. 그게 정당한 거냐는 거야.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기분 나쁘고, 나는 왜 존칭을 들어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하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하대받으면 안 되고, 그것이 실은 내 인격에 관한 문제인가, 그건 내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인가. 내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관법무와, 그냥 네 가지 먼저 정의로 이야기하면은, 법은 무한데 그게 내게 아닌데 마치 자기화돼서, 예? 그런 관념들이, 자기 관념들이 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탐진치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전 지식 없이 불교 공부를 한다. 바보 같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이 현상의 모든, 세속적 관념의 총화가 앉아가지고 내 마음만 편해져라, 내 마음만 편해져라. 편해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 뭐 본문에 얘기했지만 뭐 위로받으면 편해진다 생각하고, 어디 의지에서 위안받으면 편해진다 생각하고, 지는 맡겨 누가 뭘 해주길 바래. 그래서 가피 있기를 바라고. 그놈 뭐냐, 가피느냐. 그냥 가피 있기를 바라고. 저쪽 이야기는 은총 좋겠고, 이제 가피 은총은 종교적으로 멀잖아. 그래서 이렇게 혜택 받았으면 좋겠고,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게, 자기는 가만히 내비두고 다른 거 하나 탁탁탁 올랐으면 좋겠거든.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게 뭐냐면은 다 법념죄에 해당되는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착각하면서 그 착각이 만들어내는 위안을 받았다고 내가 진정한 위안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다 착각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안 되지. 그리고 해탈을 할 수가 없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뭘 기대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무슨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싫고, 에? 무계력하고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하는 탐진치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인식을 충분히 신념처, 법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에서 잘 알아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의 상가법문을 잘 이해를 해야, 다시 이야기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에 해당되고, 귀로 듣는 것은 진실에 해당되고, 냄새 맡는 것은 분위기에 해당되고, 맛보는 것은 뭔가 의미, 내 내면한 독단에 해당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고찰이 없이 그냥 요 마룻바닥 걸어 다닌다고 갑자기 무슨, 싸띠가 되고, 그 다음에 싸띠가 된 다음에 삼매로 들어가고 하면 싹 엉터리 같은, 싹 엉터리 같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이 자비심이 전혀 없잖아. 에? 저거 백성이, 아니 다른 이민족이라도 그렇게 당하고 살해당해도 미얀마 중들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들이 누구 도와줬다는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어느 종교인들이 뭐 해가지고 막 기한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왜 수행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해탈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해탈 안 하고 오히려 종교라는 허울에 자기를 스스로도 얽매이고 족쇄 채워놓고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평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정간의 첫 번째 탐진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탐진치하면 도대체 몸에 대한 탐진치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느낌에 대한 탐진치는 어떻게 일어나고, 마음에 대한 탐진치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사고방식에 대한 탐진치는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내가 여실히 알아야 어떻게 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일으키고, 내가 태도 짓고 처신하고 내 몸의 상태를 이렇게 집착하고 가래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예방할 수가 있잖아. 내 느낌에 대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느낌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느낌을 누가 물건 사면은 그것에 대해서 덩달아 같이 사야 되는. 왜? 그거 안 사면 뭔가 내가 그냥 소외되고 들떨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 옛날에 군대 가서 군인 아파트 있잖아. 군인 아파트도 군대 참 웃깁니다. 요즘은 군대는 안 그러는데 저 어릴 때 군대는 계급별로 차도 다르게 타야 돼. 그 위관급 2000cc 이상 못 몰고 어떤 차종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웃긴. 요즘은 이제 애들 안 그래. 요즘도 그런 막 비슷한 분위기 있어가지고 애들이 좋은 차 사고 싶어가 차 샀다가 자기 집 대놓고 다닌다 했었더만. 그런데 우린 아파트 가면은 유행이야. 한 집에서 뭐 사면요, 다른 집 문 열면 다 똑같은 거 다 있어요. 냉장고 어느 집 바꿨잖아. 그 냉장고 그냥 쭉 다 있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이제 실은 그 안에서 경쟁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된단 말이야. 다도 그냥 외국 기독교는 신방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방문해서 예배하고 하는 가정방 예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자기들 불자들도 하고 싶다 해서 우리도 가정법회라는 걸 해요. 하기 싫다고 해도 꼭 하재.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가면은 딱 차 한 잔, 커피 한 잔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집안 안택기도 잘 되라고 기도하고 다음 집 갑시다. 이러면은 처음 집 가면은 커피만 내라 그랬는데 커피하고 비스켓하고 사과 깎아낸다. 두 번째 집 가면 비스켓, 사과, 배, 감이 깎아내나. 세 번째 집 가면 나 비싼 게. 피자가 나오고 다섯 번째 가면 만찬이 나와요. 이제 이래 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어디서 일어나요? 느낌, 충동.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겠다라는, 더 하고 싶다라는. 그래도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뭐냐면은 정진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인지, 무엇에 대해서 가면은 불안한지, 뭐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정건, 그러니까 사념처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고 일어나는 사정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읍시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것이 있어요. 나한테 발견되는 것이 있지. 제1번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편적, 우리가 근기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근기사항. 두 번째, 이미 일어난 것은요, 보편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개별적.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알아? 아니, 보편적 근기사항에 해당되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또 살펴보면은, 보편적 근기사항으로 살펴보면은 개별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고 애를 쓴다. 이러면 사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바뀌죠. 아니 뭐 여기 다 여성분들 앉아 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태우신다. 담배를 태우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보편적 상황은 뭐죠? 담배 누가 같이 피우러 가자고 쭉 일어나면은 같이 가야 될까? 아니면 참고 앉아 있어야 될까? 왜 식후에 다 끼견을 하시잖아. 그러면 하면은 식구에 쭉 따라가는데 그 길로 같이 가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건 짐작되잖아. 보편적 상황이지. 어. 그게 노출돼야 돼. 안 그러면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거든. 그 제1번에 해당되면 제2번에 해당되는 거지 뭐죠? 그래도 피고 싶어. 그래서 하까 막까 하는데 하까 막까 하면은요. 계속 담배가 그래서 하까 막까예요.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거. 다른 거 해야 된다는 게 뭐죠?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싶은 마음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일에 열중할 일을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까마까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시. 빠져나오.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런데 그전에는 담배 핀다고 못했는데 이 하까마까 안 하고 이거 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괜찮거든. 그래서 괜찮으니까 어떻게 이 맛에 또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한잔 한다 칩시다. 어,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차는요 훨씬 더 좋은 거지. 근데 차도 나중에 중독이 일어나. 그냥 차도 계속 달고 살잖아. 달고 살면 거기에 대한 절제도 필요하겠지.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이 가능하겠죠. 개별적 상황이죠.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처신이라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애들 n분의 1 하더라고. n분의 1 하니까 원 오브 되면은 그냥 한국에서 n분의 1 통하면 n분의 1이 또 그게 하나의 관념이 되는 거야. 꼭 걔들이 쓰는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 나는 언어가 그것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즘 우리가 일본말을 안 쓰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본말 안 쓰려고. 왜냐니까 뭐, 그전에 어떤 치욕적인 역사적 장면도 있으니까 일본말 안 쓰는데. 그 일본말 안 쓰려고 그렇게 쓰는데 미국말을 왜 잘 쓰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외래어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언어가 적당하지 않고 그게 더 좋으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전에 닭도리탕이라 그랬잖아. 갑자기 그냥 텔레비에서 닭볶음탕이라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그게 국물이 자박한 게 볶음이야. 볶는 건 기름에 이렇게 볶아야 되는 게 볶음이지. 우리 언어하고 안 맞잖아. 그렇다고 뭐 닭찌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대해서 왜 그런 고민해요. 뭐 그냥 닭도리탕 하면 되지. 그게 나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말이 들어왔으니까 스테이크 하우스는 왜 가는데? 어? 참 웃기기 다양하게 웃기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는 그것도 다 이게 법령처에 해당되는 거거든. 언어라는 것은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편적인 상황 억지로 굴레를 갖춰서도 안 되지만은 차츰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또 신조어도 일으키고 요즘 애들 지난번 오늘 현시 많았다마는 이야기 안 하대 고터에가 뭐가 많대. 예터에 왜 가는 했더만 고속터미널로 고터라고 한다 그러잖아. 요즘 애들은 막 줄입디다. 근데 도저히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간혹 가다 왜 우리 보살들 자제들이 오면은 이야기하면 아니 줄이지 말고 길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것들 언어 방식은 이렇게 탁 하면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느적 차이가 기성하고 분명히 젊은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너무 말이 표준말이 있어. 표준말.
서울의 중산층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래. 요즘 중산층들 경기 안 좋아가지고 다 무너졌거든. 그럼 표준말이 없어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준말이라는 사유 자체도 이게 아주 이거 뭐냐면은 서울 중심의 사유입니다. 나도 이제 서울에 딱 촌놈이, 우리 어릴 때 촌놈이라면 제일 싫어했거든. 그래도 부산이 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게 어떻게 촌이냐 하는데 나중에 촌은 촌이더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서울이 워낙 비대해서. 그래서 서울 왔잖아요. 서울 오니까 뒷말은 다 땡겨 올리네. 고초가 많았어요. 고초가 많았는데 야, 내가 이제 서울 생활이 막막한 거야. 왜냐면 말투가 다르니까. 선뜻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래 불교과를 들어갔잖아요. 불교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 같은 학년에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인데 26명이 경상도 애들이. 그래서 내가 선언을 했지. 한 달 만에. 불교과 표준말은 경상도 말이다. 불교과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 26명이나 쓰니까. 보리문두이들이 그만큼 많은 거지. 제가 언어를 못 바꾼 이유입니다, 그게. 불교는 저 호남절에 가도 그 호남 스님들이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 군대 보면 군대 발음이 있잖아. 절 발음. 워낙 경상도절이 그 승려들도 많고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호남절까지 막 다 전이돼 가지고 호남절에 가도 경상도 말을 쓴단 말이야. 그게 무슨 표준이고 뭐가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소통이 잘 되느냐, 그 표현이 잘 되느냐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오명재한테 오명재 참 오늘 아름답네 이라는 게 좋아요. 뷰티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좋아?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는 이야기 잘 안 하고 뷰티풀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도 영어 4대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도 다 이게 걸리거든. 그런 것들에. 그런 것에 대한 고정관념. 왜 이상하게 쓰지? 이상한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내가 그들 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편적 개별적 문제지. 이제 이 두 번째 뒤에 거는 이제 뭐냐면은 또 다른 거죠. 유익한 거에 대한 해당되니까.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 유익한 법이라는 것은 개정해를 이야기합니다. 개정해. 옆에 밑에 주는 뭐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게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탐진치에 상대되는 말은 개정해입니다. 개정해. 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율. 내 처신이나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은요. 유익한 것에 대한 개는 왜 없겠냐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개겠어요.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되는 것도 개겠어요. 네. 개라는 것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개가 아닙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도 개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살생하지 말아야 돼요. 방생해야 돼요. 방생해 훔치지 말아야 돼요. 희사 보시해야 돼요. 보시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쪽 말라만 생각하지 마시라. 말라는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선뜻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지어보지 않고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험해야 될 것은 경험으로서 나는 체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바로 공정할까요? 하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라니까.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해보는 것도 좋잖아. 그래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억지로 한다고 책상 위에 바로 놓고 그냥 요렇게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방식만 한번 해본 적도 있잖아요. 뭐 가보자 들고 하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밥 먹는데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공략하면 절대 체할 일 없어요. 왜냐면 빨리 먹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떻게 빨리 먹냐고. 어, 빨리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천천히 먹기 때문에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 나는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바로 공략은 대화를 해요. 자기 혼자 먹고 있어. 자기 혼자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있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개인적 정관이나 이런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차 하고라도 해보는 게 좋잖아요. 해보는 게. 그 안에서 나한테 불편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공량으로 우리가 평생 살자는 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뭐 절에 가도 바로 공량으로 뭐냐면 식사 삼시세 때 먹는 절이 어딨냐고. 그전에 뭐 어느 절 가니까 바리떼 패가지고 공양하더라면 그 주스님이 주장해가지고 대중들 나가지고 바로 공양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바로 공양합시다. 그게 선거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대중들이 기꺼이 나올까요? 처음에 주지한테 잘 보려고 나왔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되면 약속이 다 빠져.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바로 공양의 부분이 있다면은 그전에 일종식이고 그 바로라는 것이 인도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냐면 음식을 걸식해 와서 먹는 그릇 자기가 소유하고 이동하기 편한 하나의 생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바로는 의식이 되잖아. 의식은 일반 생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일반 생활은 다르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공략의 정신만 우리가 그 의미하는 바만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략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절에 오시는 분 어느 누가 음식 찌꺼기를 남기려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다 먹으려 그러죠. 절에 와서 맛있다 맛없다 불평 잘 해요 안 해요? 그 불평 하면은 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 지옥 간다는 사람 이야기가 뭐냐 교회 가야 되는 교회 안 가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바로 그냥 안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신만 잘 알면 되잖아요. 유익한 것들. 그 유익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신수신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 신수신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 나한테 진짜 태도지음이나 처신함이나 내가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충동을 절제하고 탐닉을 누그러뜨린 채 내 마음의 느낌의 상태를 얼만큼 여유롭고 풍부하게 가지느냐. 감정도 악의적 감정보다 내지는 호의나 웃는 뭐 미소 짓는 얼굴이 어떻고 뭐 하는 공양 부여하는 그런 식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익한 법은 자꾸만 일어나도록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 저 역시도 우리 노보살님들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해줬을 때 저 사람들이 가장 에? 나한테 신뢰를 표하고 그다음에 나름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가에 대한 임상이 몇십 년 돼 있잖아. 임상이. 그래서 임상이 돼 있어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정하지는 않지만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져요. 표현은 안 하지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집니다. 심지어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내한테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관계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금요일 날 우리 이태원 보살님들 공양하재서 같이 공양 갔다가 오는데 그날은 박영재 보살이 공양을 한 데서 냈거든. 그러니까 봉고차 내리면서 야신 보살이 다음에 또 내가 낼 테니까 가요 이러면 되더라고. 다음에 또 운전해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 양반들이 나한테 지금 지킨 의리만 해도 몇십 년인데 내가 잠시 그거 뭐 봉고차 운전해가 그거 안 가? 예? 내라도 모시고 와야 될. 예. 근데 누가 한번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사고 싶고 하는 게 인지 상정 아니요. 그러니까 유익한 법들은 자꾸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처음에 저리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누가 생일떡 올리거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 생일떡 올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떡 올리잖아요. 사람들 갖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좋은 거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 봐라 저 집에서 생일떡 올릴 때 지도 올리는 거 봐. 이러는 절이 어딘자고.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합니다. 밖에 나가 이거 봐라 저거 따라한다고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량 안에서는 과한 걸 저지하지.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고 본받을 건 본받고 하면 되잖아요.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하고 이게 전통이 되는 거죠. 내 개인한테는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집단에서는 전통이 되는 거 좋은 전통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유교 질서 안에서 계속 사회 우리 문화가 쭉 이끌어 왔다면은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뭐냐면은 유교적인 부분에서 많이 탈피도 했지만은 서구적인 것에 대해서 서구적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간편하고 편리한 건 좋다고 하지만은 아닌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차츰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좋은 문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각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갔다 오면 일본 화장실 깨끗하다고 그렇게 칭찬들 했거든. 외국 갔다 오면 제일 있잖아. 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는 게 하기야. 오죽하면은 차선 어떻게 차 서느냐에 따라서 양심 냉장고까지 다 줬겠냐. 테레비 프로에 그게 뭐라고 토요일 날 그냥 차 정지선 서는가. 그 외국 갔다 오면 그때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빨간불 켜 있으면은 딱 외국은 멈추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딱 보고 눈치 보고 획 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참 선진국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이런 표현도 했는데 나는 뭐 새벽에 굳이 멈출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해낸 게 지금은 전멸이지. 새벽 몇 시간이 전멸하다는 게. 그게 새벽에도 빨간불 파란불 바꾸는 미국이 이상한 나라지. 전멸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이디어가 빠른 거지. 그 다음에 화장실 깨끗하다고 막 그래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화장실은 1등 하잖아요. 나도 이제로 와가지고 부처님 상담받아 화장실 더 신경 썼다니까? 다른 데 하도 화장실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 문화로 자리 잡혀 있잖아요. 우리 문화로 자리 잡힌 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화로 자리 잡히지 못한 게 뭐죠? 소위 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 양보. 유교 문화에 옛날에 형식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유교 문화가 퇴색되고 그 형식적인 마저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구 문화의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배려, 여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긴 놈이 독식하고 하는 것들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공동체적 문화는 생각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 아니냐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할 말 많겠지. 젖혀놓고 이런 것들이 다 정진에 해당됩니다. 정진에. 왜 이 정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나의 해탈의 기본이기 때문에. 해탈의 기본이 몸이 달라져야 되고 느낌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라짐이 결국 내 개인적 신수심법 나야 신수심까지만 해도 나죠. 아지. 법하면요. 아소가 됩니다. 아소. 내 것. 그래서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탐진치에서 개정해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개정해로 달라졌을 때 되는 것이 뭐냐? 탐진치는 괴로움의 연속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도상에서 서로 연기적으로 관계하면서 사는데 탐진치로 관계했다가는 서로 좋을까 서로 괴로울까? 서로 괴롭습니다. 근데 개정해로 서로 연기지으면 인연지으면요, 예?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것이. 그래서 탐진치에서 개정해로 달라져 가는 과정을 뭐냐면 가는 것이 불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어 마음을 다잡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했을 때 앞에 바꿨죠. 그죠? 최상의 지혜로 수행의 완성에 도달하여 머문다. 수행의 완성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로 수행의 완성에 도달하여 옵니다. 수행의 완성. 수행의 완성. 그 수행의 완성이라는 것이 완성태가 있는 거야? 균형태야? 균형태입니다. 균형태. 완성이라 했을 때 균형입니다. 균형.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수신법 4점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지식적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적 추구의 이상에 맞도록 나를 자꾸만 대입시키는 사정근의 노력을 하는데 그 사정근의 노력을 하면서 나를 대입시키는데 대입시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가지 성취 수단 하는 여의족 공부하여서 공부를 수행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수행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여기서는 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욕 한문은 번역해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번역해 드린 것은 의욕입니다. 의욕 뜻의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면 단순히 욕망이잖아. 바램, 희망, 추구 같으면 그 앞에 뜻의자 갖다 붙이면서 뭐가 되느냐니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의욕, 목적이 있는 추구, 목적애로의 추구가 생깁니다. 단순히 욕망하고 다른 거죠. 그 의욕이 보니까 우리 연희신보살이 대원정사 법당 탁구에서는 도저히 안 늘던 실력이 탁구장 가더만은 요즘 거듭 늘어가지고 어제 치는 거 보니까 야, 돈 주고 배울 만하다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잘 치거든. 그래서 잘 친다니까 더 잘 쳐요. 그때 한 번 치고 두 번 칠 때 생기는 게 한 번 치고 두 번 칠 때 생기는 게 의욕이죠. 의욕이라는 것이. 자, 의욕을 일으키고 치는데 만족해? 부족해? 연희심. 부족하지. 왜냐하면 손이 더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 알아. 앞에서 노는데 조금 더 뒤로 나오면은 폼도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공도 뭐냐면 다루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좋단 말이야. 그래서 좀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 왜 알아요? 이미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치보니까 알지. 그래서 그 순간에 욕, 정진, 심, 사유가 쫙 동시에 일어나. 모든 공부에는 피드백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여의종 피드백입니다. 자기가 실천하고 그 실천에 대한 것에 대한 검증, 평가까지 일어나서 그러한 실천이 보다 더 체화되는 것, 수행이 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사여의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단순히 정근인 상태는 의도적이었잖아. 의도적이었잖아. 그래서 열일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 잡도록 애를 썼지.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17번 한번 봅시다. 다시 우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의지적이라고 보십시오. 의도 아닙니다. 애쓸 때는 의도지. 근데 이때는 의도보다는 뜻지자가 들어요. 의지가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의도는요, 아직까지 좋고 안 좋으면 결정이 안 됐죠. 의도적 상태에서는. 근데 의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좋은 선택, 훌륭한 것이 된다. 의지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한다. 열의라고 해야 돼. 의욕. 의욕이랬을 때 한 번 한다고 의욕 안 생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의욕 생깁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운동을 막 이렇게 다 잘하지 못했어요. 남자 애들 치고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 그냥 뜀박질 정도 하고 뭐 하고 축구는 진짜 못하고 하는데 뭘 잘하고 싶은데 제가 선택이 농구요. 그때 농구 선수 잘 나가는 사람이 이충이라는 사람하고 박수교라는 사람하고 저 문경은 이런 애들은 저 뒤에 나왔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나온 거고 막 그때 나와서 이충이는 뒤로 자빠지면서 공 쏘잖아. 그래서 하루에 1000개를 한대요. 슛 연습을 하루에 1000번을 던진대. 나는 하루에 몇 번 던질게? 내가 잘해보려고 난 100번 이상 던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쑥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집어넣은 거야? 뭐가 집어넣은 거야? 분명히 내가 넣은 건 뭐자? 근데 어제까지 안 들어갔거든. 어느 날 쑥 들어가. 쑥 들어간 게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 들어가고 싶은 거야. 세 번째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는데 두 번째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계속까지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동네 농구할 때 내가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가서. 그렇게 막 던지면 친구들이 인정하는 바야. 그 나중에는요, 눈 감고 던지고 들어가. 얼마나 쉬워 던졌는가. 그렇게 되면, 왜 그래요? 의욕 때문에. 의욕 때문에. 연애심에 의욕 가지고 나중에 스파이크 세게 들어. 스매싱을 그냥. 그 의욕이라는 게 그겁니다. 의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험치에서 목적이 정확하게 생긴 거예요. 목적이. 단순히 열의 정석 이런 거가 가지고 안 돼. 하는 욕구 아니야. 우리가 욕구를 가졌다고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 코로나 때 나도 기타를 한번 쳐볼까 했다가 원명지한테 이야기하는 기타 갖다 줘 쳤다가 하루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그냥 쳐박아 놓고 나중에 기타 도로 가져갈 때 내가 먼지 닦아줬다니까. 얼마나 먼지가 뽀얗게 쌓이던가. 그러니까 뭐 내가 욕구를 가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그 의욕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물론 열이라고 표현해도 그만큼 내가 어떤 가열찬 뭐냐면 욕구를 가지는 것이 잘 되니까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욕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보고 불교 공부도 다른 거 아니요. 자꾸만 하면 돼. 자꾸만 하면은 관심이 있어진다니까. 우리 은순보살 오늘은 딱 뒤에 딱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인다. 알아듣겠는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불교 맞나 이러잖아.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딱 지나면은 두 달째 석 달째 들립니다 이제. 아무리 느린 사람도
우리가 아비달마를 강의해도 유식 강의해도 알아들어요. 나중에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날 장면이 다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도 생겨. 그러면서 가는 거야, 공부는.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번진다고. 번져서 나중엔 다 알아듣게끔 되어 있죠. 저도 언제 뭐 불교 이렇게 경전 보고 알았간데? 알았으면 그 전에 뭐 전생에 한 소식 했거로. 아니고 처음에는 목닥치가 수리수리 마수리. 나 그냥 신비장구 대단하니 다 외웠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1080배 하는데 다른 애들 중간에 쉬고 하는데 내가 안 쉬고 막 1080배 하는 게 내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한 게 내가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잘해보려고 금방 잘해져. 하는데 이 지금 경전 보는 건요. 잘해보란다고 하고 잘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스승이 지금 법회 나오는 대중들이고 여러분들은 없었으면 내가 공부해요. 다음에 하지. 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완전히 미루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내일 미루는데 모레 오는데 어떻게 미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신념체가 잘 돼 있잖아. 내 태도가 항상 미루는 태도라 더 이상 못 미루게끔 탁탁 가로막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경전 읽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의욕입니다. 요즘은요. 뭐 저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 생각만. 이번에 유마경 같은 경우는 아닌데 초기 경전이나 아비달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내가 요즘 아비달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진작 강의할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점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못 봤던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뭐야 이게 이랬다고 하면서 이때까지 대승경전만 강의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폄훼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자꾸만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고 싶은 거지. 정진을 주로 한 삼매의 노력, 삼매와 노력. 여기서 열의를 주로 한 삼매 있잖아요. 항상 의욕에는 삼매, 여기서 일관성입니다. 삼매가 제가 이야기할 때 객관성, 일관성, 그 다음에 부동성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일관성입니다. 열의를 가지면 일관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정진은 당연히 정진이라는 말 안에 일관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매와 노력의 일관되게 뭐냐면은 의지를 가지고 쭉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정치 수단을 당한다. 제가 공부하기 그렇게 싫어했는데 불교 서적을 보려고 한자를 관심이 있어 하고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목 공부 때 한자에 신경 쓸 것 아닙니까? 한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인 한문 시간이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었거든.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그때는 신문이 다 한문으로 나왔잖아. 신문 읽기를 했어요. 내 스스로가. 신문 읽기를 하다 보니까 한문이 빨리 문해 이해가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 목닥치고 금강경이나 아미타경 읽는데 내가 해석되는 부분이 있더라니까. 얼마나 내가 놀라고 좋았겠어요. 좋았는데 나 속으로 한참 뒤에 생각하기로 부처님이 그냥 미국 사람이었으면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 공부는 엄청 잘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 농입니다만은 공부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자꾸만 터지면은 자꾸만 확대돼 갑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가 더욱더 넓어지고 뭐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정진이라는 것이 한우물 파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한우물 파는 사람은 고지식해요. 한우물 파야 되겠어요. 바다도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우물이 아니고 물줄기를 찾아서 이래저래 다 해서 결국 바다까지 보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하는 것을 꼭 한우물 파는 걸로 정진하지 마세요. 불교 또 공부하는 수행도량 가면은 수행체 가면은 외도 공부를 하지 말아요. 외전 읽지 말아거든. 그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아니 외전 읽지 말아 했으면 부처님께서
법망경의 외도 비판을 왜 그렇게 했는데? 다 외도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 들어봐서 그 주장하고 내 주장을 비교해봐서 내 주장이 더욱더 탁월하고 설득력 있구나 하면서 가다듬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외전을 안 읽게 하는 거는 초무식 상태야. 불교 경전도 그런 것도 불전을 또 읽나 하니까 불림 문자라네. 외전도 보지 말고 불림 문자로 뭘 도대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용맹정진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이 기도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아비라 기도를 한다는 아비라 흠캄 사바하는 고개 합장해가지고 아비라 흠캄 사바 누가 그 전에 그쪽 사람이 있어 한번 해보라는데 아이고 나 오금절에서 힘들더라고. 고개 합장 아시죠? 무릎을 고추 세워 직각으로 이 다리를 이 상태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기서 3분만 하면 내가 밥 산다. 오금에 팍팍 절입니다. 하는데 그걸로 2시간씩 해요. 1시간씩 2시간씩. 아비라 홈감사바 하는데 막 참아. 아비라 홈감사바 하면서 막 참는 거지. 막 참는데 나는 한 몇 번 해보니까 아비라 홈감사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비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어쩌려고? 그러니까 모든 바깥 지식도 막아놓고 안 지식은 불린 문자라고 다 막아놓고 한다는 짓이 아비라 홈캄 사바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건 또 자기들은 불교로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큰 스님께서 그랬는데 그럼 큰 스님교 하든가 불교로 간다고 날리고 불교는 부처불자에 가르침 교자잖아. 에? 큰 스님교 하잖아. 그럼 큰 스님교 하든지 구체적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참 정신 나간 인간들 참 많아 보면 속상해. 속상하고 요즘 답답하고 한나라 짓들이. 자, 그다음 마음을 주로 한 삼매의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선을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겠죠. 마음이 안정된다는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건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지. 처음에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즐거움으로 나타나. 그죠? 그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기쁨은 줄어들고 즐거움이 은은하게 있고 결국 내 마음이 평정되고 안정되어서 청정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태. 경제를 구체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임상을 해보는 것이 정확한 공부지. 그래서 마음을 주로 한 삼매.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계속 일관되게 정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지에서 의욕에서 정진해서 마음 상태가 달라져서 그것이 좋아져서 뭐냐면은 기쁨이 일어났는데 이 기쁨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는가? 쭉 살펴보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의지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낳는다. 그러니까 검증,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했을 때는 기쁨은 감정적 상태야, 정서적 상태야. 기쁨은 감정적 상태죠. 즐거움은요, 정서적 상태입니다. 감정적 상태는 항상 마음 안에서는 거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 때보다 훨씬 낫지만은 안정되지 못할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불안, 두려움 이것보다 기쁨이 훨씬 낫지. 그런데도 감정이 거친 상태. 하지만 즐거움은 정서적으로 감정은 완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즐거움. 그래서 즐거움 쪽으로 쭉 나간다. 그러니까 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번역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연결이 되죠. 기쁘면은 자칫 들뜹니다. 수행이 좀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거에 빠지죠. 도거는 항상 뭐가 같이 가지?
아니, 혼침하고 도구는 상대되는 언어 같으면 도구가, 어? 도구가 위에 해안, 어, 해안 있다. 우쭐했다가 우쭐하는 순간 자빠지거든. 항상 후회가 따라서 만심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수행했다 싶으면 조금 공부했다 싶으면은 막 합니다.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안 그럽니까? 이 학생들한테 법문안을 탁 갔다가 다 어제 저녁까지 다 알았는데 밖에 비도 오고 그 후방나무 빗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고 해서 그날은 책 보는 게 다 읽혔는데 막상 법문하러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어제 들뜬 상태 있지. 오늘 내가 이 학생들 앞에서 법문한다니까 기분 좋아서 들떠 있다가 오늘 막상 얼굴들 보니까요. 들떠 있는 상태야. 현실이야. 현실 되니까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후회지. 괜히 내가 그 주제를 잡았고. 그게 제가 주제 잡은 게 뭐냐면은 기신론. 원효사상에서 시각, 불각, 본각 하는 이야기. 뭐도 모르는 것이 그냥 그거 한다. 그냥 삼배하는 법, 합장하는 법 가르쳐 주면 다음에 또 오랬을 건데. 재수 없다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감사하죠 또. 그때 또 그래가지고 또 알랑알랑 그리고 돌아다녔으면은 그때의 교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모든 것은 하나의 나에게는 검증을 되는 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세트화돼서 사람은 공부가 좀 더 자꾸만 익어가는 거죠. 정진과 사여의족을 통한 사정근과 여의족을 통한 공부 익음이 계속 익어가면은 다섯 가지 기능에서 인드리아는 기능이 생깁니다. 기능이라 번역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육근 무명행식 육입 촉수 할 때 육입이라 그랬잖아요. 육입이라 했을 때 육근이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뭔가 능동적인 거지만은 육입이라는 건 수동적인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 기능 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 측면이 있는데 수동적 측면은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경향이라고 얘기했잖아. 경향. 그러니까 육입이라 했을 때는 업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한 경향을 띠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할 때 그런 경향성으로 접촉한다는 거야. 경향성으로 접촉한다 했을 때 내한테 똑같이 오근 했을 때는 그러한 경향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업장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업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뜻은 업장이라고. 업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업에서 벗어난다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재행, 무상의 상태입니다. 항상 업의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업과 같이 합니다. 움직임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업력이 내가 주동한 능동적 힘이야? 안 그러면 끌려당기는 힘이야? 끌려당기는 힘이지. 그 끌려다니면서 경량화가 생겼다는. 요래 끌려다니고 저래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량 저런 경량 그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경량이 생겼다면은 업장을 해소하고 업력 힘이 발휘되는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물론 이 오근 다음에 오력이잖아요. 그죠? 힘이 발휘되는 그 상태의 경량을 가지게 되면 그 경량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그래서 힘이 됩니다. 힘. 영향력. 다른 이 힘이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내 내부 안에서의 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이 힘으로 밖으로 외화되어서 영향력으로 가야 돼.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가는 것이 첫째, 정진에서 일어난 자신감이겠지. 정진에서 일어난 자신감 했을 때 자신할 때 이 신자도 뭐야? 믿을 신자지. 자신감. 그러니까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공부하다 보면 일어나는 것이 자기 확신이 생겨요.
자기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니까 처음 확신은 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확신. 달라지고 있다. 해탈하고 있다. 근데 해탈하는데 그 해탈이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 해탈이지만 두 번째 목적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열반입니다. 목적이 열반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으로 자꾸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 내지는 그 열반에 대한 믿음은 나만 바꾸겠어요? 주변을 다 바꾸겠어요?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군부터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됩니다. 그 5군 안에서 또 정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치겠습니다.